자, 안녕하십니까. 성실한 남자, 꿀바른 내 친구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봄벌 깨우는 그런 영상을 한번 올려보고자 하는데, 자, 이제 말씀드리기 전에, 벌통 뚜껑을 열기 전에, 간단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의 한 절반 정도 이렇게 벌을 다 깨웠습니다. 깨웠고, 좀 너무 빠르지 않느냐라는 그런 주위의 말씀들이 있었지만, 제가 이제 장기 예보를 보니까 한 1월 10일 정도까지, 지금부터 1월 10일 정도까지 날씨가 이제 특별히 뭐 이렇게 날씨가 추워진다, 뭐 이렇게 기온이 내려가는 그런 게 별로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여기 날씨를 보니까 최저 기온이 한 영하 2도, 뭐 많이 내려갈 땐 영하 3도, 그 다음에 최고 기온은 한 영상 7도에서 10도까지 이렇게 올라가는 걸로 나와 있었기 때문에 1월 5일 날 깨우려고 했는데 1월 5일 날 깨우나 지금 깨우나 별 차이가 없다 라고 판단이 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오늘 벌을 깨우고 있습니다. 자, 이제 벌을 깨운 것은 어제 그저께 이제 깨웠고, 어제는 일을 안 했고요. 이제 오늘 이제 깨우고 있는데, 깨우는 과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이 채널 이제 타겟이 이제 초보 양봉, 취미 양봉이기 때문에, 초보 양봉, 취미 양봉 하시는 분들이 좀 이 영상을 보고, 참고가 될 만한 부분이 있으면은, 참고를 하시면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라도 이제 벌이 나올지 모르니까 제가 이제 얼굴을 쏘이면 안 되니까 면포를 쓰고 이렇게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훈연기는 이제 살아났고요. 자, 이제 제일 먼저 주의해야 할 것은, 제일 먼저 이제 확인해야 될 것은, 일단 벌의 생사 여부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벌이 죽었다 그러면 뭐 어쩔 수 없는 것이고, 죽었는데 뭐 어쩌라고, 뭐 이거 해봤자 뭐 죽은 자식 불알 만지기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벌의 생사 여부가 확인을 한 다음에 벌이 이제 살아있다 이런 경우에는 봉량을 측정을 해야 됩니다. 이것을 몇몇 벌에다 붙여야 될 것인가 라는 것을 이제 생각을 해야 되고, 벌통 바닥을 확인해야 됩니다. 바닥을 확인해 가지고 사봉이 많은가 적은가를 확인을 해야 되겠죠. 사봉이 많다면은 작년에 이제 진드기나 이런 질병으로부터 많이 이제 피해를 받았다는 얘기고, 사봉이 별로 없다, 깨끗하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작년에 질병 관리를 잘했다 이렇게 보시면은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먹이 상태 뭐 이런 것도 확인을 해야 되겠죠. 먹이 상태를 좀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습기는 좀 있는가, 습기 정도에 대해서도 좀 확인을 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놓은 상태고요. 벌이 뭐 어느 정도 있는지 저도 솔직히 잘 몰라요. 자, 벌은 이제 여기 앞쪽에 이렇게 벌이 나와 있네요. 자, 이렇게 털어주고, 자, 이 젓가락을 이렇게 올려놓은 이유는, 물론 이런 게 있어서 괜찮지만, 이제 벌들이 굶어 죽지 말라고. 만약 여기 벌들이 잔뜩 뭉쳐 있었는데 이쪽에는 먹이가 많은데 이쪽에 먹이가 다 떨어졌어. 그렇게 되면 얘네들이 이쪽으로 넘어가기 수월하라고 요걸로 이렇게 놔둔 겁니다. 자, 그렇게 알고 계시고요. 자, 요 벌은 몇몇 벌이나 되는지, 그 다음에 월동은 잘 났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5번째 장입니다. 이거 보온제도 없어요. 보온제도 안 대놨죠. 뭐 나름대로 이제 벌이 괜찮다라고 판단이 들어서 그런 것 같은데, 자, 이렇게 이제 벌이 착봉이 붙어 있는 상태고요. 이쪽에도 있습니다. 이쪽에 약 한 뭐 20% 정도, 그러니까 0.2장 정도 된다고 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4번째 장입니다. 4번째 장 역시도 한 20% 정도 착봉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요거랑 합치면 이제 40% 정도가 되겠죠. 자, 그러면은
요거를 이제 확인해 본 결과 요것도 여왕이 여기 있네요. 몸이 안 불렀죠. 자, 여왕은 뭐 굳이 확인할 필요 없는데 여기 있죠. 여왕이 아주 홀쭉합니다. 이쪽에도 이렇게 붙어 있고, 요게 세 개가 합쳐지면은 한 장벌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쵸? 한 장벌 정도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벌이 뭐 주렁주렁 달려 있는데, 이쪽에도 이렇게 있고, 이쪽에도 이런 상태로 지금 붙어 있습니다. 요게 뭐 한 3분의 1장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 마지막 첫 번째 장이죠. 첫 번째 장엔 벌이 없습니다. 이쪽에도 요만큼 있습니다. 자, 바닥을 확인했는데 바닥은 깨끗합니다. 지금 바닥은 뭐 벌 몇 마리 떨어져 죽어 있는 정도, 요 정도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자, 그렇다면은 이제 그 확인을 했죠. 먹이 상태도 양호하고 벌 상태도 양호하고 뭐 요 정도 상태라면은 이제 그 조치를 해야 됩니다. 조치를. 그러니까 벌이 이제 사봉이 많이 떨어져 있다면은 이제 문제가 되지만, 뭐 이렇게 한번 볼까요? 바닥을 한번 확인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궁금하시니까, 자, 이제 바닥을 이렇게 확인을 하면 바닥이 깨끗하죠. 바닥이 뭐 벌 몇 마리 정도 죽어 있는 정도, 그 정도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 그럼 이제 본벌을 깨워야 되겠죠. 자, 일단은 여기다 훈연을 해 가지고 이쪽에 벌이 있는 것을 이쪽으로 가게끔 하고, 자, 이거 보온재를 안에다가 하나 대주고, 보온재 없이 이제 월동을 놨으니까 보온재를 하나 대주고, 그 다음에 이제 격리판을 이렇게 하나 대줍니다. 자, 이것을 이제 대주는 이유는 이 밖이랑 안이랑 이제 밖에는 찬 기온이고 안에는 따뜻한 기온이죠. 그러면 중간에 습이 생깁니다. 그쵸? 이 습하고 벌하고 좀 거리를 두게끔 만드는 그런 의미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나눈 상태에서 요 안쪽에는 저는 요거를 1매 1가리로 붙일 겁니다. 1매 1가리로 붙일 건데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근데 요거는 이렇게 벌이 이렇게 붙어 있죠. 1매 1가리로 붙일 건데, 요거를 이제 먹이가 어느 정도 있으니까 요거를 여기다 놓고, 그 다음에 이쪽에는 먹이가 좀 많은 거를 붙여 놓는 게 좋아요. 자, 이렇게 붙어 있는 상태인데, 요거를 이제 두 번째도 놓고, 요거는 이제 여기다가 이렇게 놓고, 이게 이제 여기다가 산란을 받을 거니까 여기를 살짝 이렇게 벌려주는 게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 공간이 이렇게 좀 있기 때문에 벌들이 좀 봉구 짓는데 편하겠죠, 아무래도.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렇게 하나 놔주고 나머지는 털게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는 이렇게 털어주고, 임에 일가리로 붙여도 되지만 좀 봄에는 좀 벌을 좀 짜게 봐야 되기 때문에 벌을 허술하게 붙이게 되면 이제 저게 됩니다. 뭐냐면 냉피해를 당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다 털어버리고, 자, 이렇게 3장을 빼냈습니다. 3장을 빼냈고, 이제 이 상태에서 속살만을 좀 쳐야 되겠죠. 이렇게 한번 쳐주고, 속살만을 먼저 쳤어야 됩니다. 하기 전에. 근데 제가 이제 순서가 바뀐 겁니다. 제가 잘못된 겁니다. 자, 이렇게 속살만 2호입니다. 이렇게 쳐주고, 자, 요거를 살짝 이렇게 벌려주게 되면 이제 안으로 착봉을 하게 되겠죠. 얘네들이 밖으로 이제
자, 이런 식으로 해주시고, 이거 끌어서.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런 식으로 붙여줍니다.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붙여주고, 이 화분떡으로 올려줘요. 자, 벌들은 이제 화분떡이 있는 쪽부터 이제 산란이 나가기 때문에 이제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그 화분떡이 있는 쪽으로 대개 보면 이제 화분떡 있는 쪽에서 먼저 산란이 나가요. 그러니까 화분떡은 반드시 여기다가 이렇게 요쪽에 여기부터 산란을 받을 거니까 이제 여기 화분떡을 여기다가 이렇게 올려놓는 게 좋습니다. 화분떡을 거기다 올려놓고 뒤에 있는 벌은 이제 앞쪽으로 가게끔 이렇게 좀 해줘야 되겠죠. 그냥 놔둬도 자기들이 이제 가는데 그래도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안으로 가게끔 이제 봄벌 깨울 때는 그 벌을 좀 짜게 보는 게 중요합니다. 벌을 너무 후하게 보지 말고 벌을 좀 짜게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야지 이제 냉피해를 안 당하니까. 근데 이제 벌을 후하게 봐버리면 이제 냉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벌을 뭐 2매로 붙이거나 뭐 아니면 뭐 3매로 붙이거나 이렇게 되면은 이제 벌이 작게 되면 이제 냉피해를 당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능하면 벌을 좀 짜게 보는 게 중요하다. 바닥이 뭐 깨끗하기 때문에 이제 그 화분떡을 하나를 올려놔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좀 일매 깨울 때는 반장을 놔도 되고 아니면 뭐 이렇게 하나를 온 거를 놔도 뭐 상관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큰 저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 정도를 이렇게 올려놓고 그 다음에 이제 요 봉군 같은 경우는 별로 약한 봉군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요래 이렇게 이제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개포로 덮어줘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덮어주고 꺾어 내립니다. 개포를 이렇게 꺾어 내리고 뭐 여름 개포, 겨울 개포 뭐 이렇게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뭐 여름 개포, 겨울 개포 이런 거에 큰 의미를 두진 않습니다. 그냥 뭐 이런 상태로 놔두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걸 덮어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덮고 자, 보온재를 덮고 보온재를 덮을 때는 이거를 좀 이런 식으로 밑에까지 내려오게끔 해가지고 밑에도 이렇게 보온이 되게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가 좀 부족하니까 이렇게 하나 더 이렇게 붙여가지고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 신문지를 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덮습니다. 신문지로 이렇게 덮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뚜껑을 덮어주면 봄벌 깨우기가 이제 끝났습니다. 자, 이제 뭐 지금 봄벌을 깨운다고 생각을 하면 좀 빠르지 않겠느냐. 날씨가 이렇게 추운데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날씨는 뭐 크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벌 착봉을 지금 같은 경우에도 이제 보통 사람들은 임의 일가리로 붙이는 분들도 상당히 좀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일매 일가리로 붙였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이제 그 계산을 했죠. 이제 그 착봉이라는 것이 일매를 기준, 지금의 일매를 기준은 이 소비 한 장에 벌이 그냥 떡벌이 다 붙어 있는 한 장, 요거를 가지고 그 소방 구멍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붙어 있는 게 그게 일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이거를 어설프게 어줍잖게 뭐 2매 일가리 혹은 3매 일가리로 붙이게 되면 나중에 추위가 이제 오겠죠. 추위가 한파가 오겠죠. 그럴 때 이제 그 냉피해를 당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벌이 이렇게 많이 붙어 있을 경우에는 냉피해를 어지간해서 안 당해요. 추위가 와도. 그렇기 때문에 이제 너무 이렇게 이 정도면 뭐 충분히 임해벌 대고도 남지 뭐. 에이, 그냥 임해 붙여. 별 상관없겠지. 이렇게 하시면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기에 깨울 때, 봄벌 깨울 때는 벌을 아주 짜게 보셔야 됩니다. 벌을 짜게 봐야지 그게 이제 냉피해를 안 당하는 지름길이 되겠죠. 이게 이제 항상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절대 그 벌을 허술하게 붙이면 안 된다. 요런 거를 이제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안에 습기 같은 게 있는 경우에는 이제 통과리를 해주고 습기가 생긴 원인이 무엇인가 이런 것도 좀 잘 파악을 해가지고 그 습기가 생기지 않게끔 그걸 이제 조절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먹이장이 없다. 아까 같은 경우에도 저도 이제 그 안쪽에다 넣는 거는 이제 먹이가 그다지 많지 않은 거 한 50% 정도 이짝저짝에 있는 그 소비를 넣어줬고, 뒤에 있는 소비는 먹이가 많이 있는 소비를 넣어줬습니다. 그쵸? 그 이유는 여기는 이제 먹이가 너무 많게 되면, 산란권 소비에 먹이가 너무 많게 되면 얘네들이 이걸 파갖고 옮겨야 되니까 그만큼 수고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안에 어느 정도 비어 있게 되면 이제 청소하고 바로 이제 산란이 나갈 수 있게끔 이렇게 그 빠르리 이제 수고를 덜 하게 되겠죠, 벌들이.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을 좀 참고하시고 그렇게 하시고, 뭐 이렇게 해놓는다고 해서 바로 여왕벌이 산란이 나가는 게 아닙니다. 이제 산란이 나가는 것은 이제 뭐 길게는 열흘 혹은 빠르면은 뭐 일주일 정도, 그때 그 정도 되면은 이제 얘네들이 이제 산란이 나가게 되는데, 이제 산란이 나가려면 그 여왕벌의 가슴 깊숙한 그곳, 여왕벌의 가슴 깊숙한 그곳에 온기를 느껴야지 이제 산란이 몸을 불리면서 이제 산란이 나가기 시작한다. 뭐 여왕벌의 가슴 깊숙한 그곳이 정확히 어딘지 저도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여왕벌이 따뜻함을 느껴야지 이제 그 산란이 나가게 된다. 이렇게 인식을 하시면은 크게 문제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아무튼 뭐 봄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초보자이면 초보자일수록 늦게 깨우는 것이 안전하고, 그 빨리 깨우게 되면 이제 냉피해나 각종 이제 한파 이런 거를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 빨리 깨우면 벌은 빨리 늘어납니다. 그거는 뭐 기정사실이에요. 기정사실이지만 잘못하면 한파에 맞게 되면은 벌이 냉피해를 당해서 오히려 망할 수도 있다. 요거를 그 염두를 해 두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도 이게 뭐 보통의 같은 경우에는 뭐 2매벌 정도가 되지만, 일부러 굳이 일가리로 이제 1매벌로 한 장벌로 이제 시작하는 이유는 그 앞으로 한파가 오겠죠. 당연히 오겠죠. 그러니까 한파가 와도 끄떡없게 버틸 수 있도록 이렇게 그 사전에 이제 시스템을 그렇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안에 이제 뭐 뚜껑을 열었는데 벌이 없다. 벌이 다 그 소방에 머리를 쳐박고 죽어 있다. 요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얼어 죽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보통 사람들이 많이 생각하는데, 얼어 죽은 것일 수도 있겠지만 열의 9은 얼어 죽은 것이 아니라 굶어 죽은 것이다. 벌이 많이 있는 정상적인 봉군이 월동에 들어갔는데
만약에 얘네들이 다 대가리 쳐박고 다 죽어 있어요. 움직이지도 않고. 이런 경우에는 아까도 말했지만 제가 이 젓가락을 위에다 이렇게 올려놨죠. 근데 젓가락을 올려놨는데 얘네들이 그 개포를 딱 덮어놨는데 이쪽에서 이쪽으로 넘어가기가 힘든 거예요. 길이 없는 거예요. 넘어갈래도. 그렇지만 젓가락을 이렇게 놔두게 되면 여기가 볼록 나오기 때문에 여기로 왔다 갔다 합니다. 이제 평상시에는 이렇게 이걸 안 해놔도 왔다 갔다 하는데 지장이 없지만 옆으로 다니고 막 그러기 때문에 겨울에는 위에가 열이 위로 올라오기 때문에 위에가 따뜻하고 밑에는 차가워요. 그럼 벌들은 거의 위에 있습니다. 위에 있는데 날씨가 계속 추워. 그렇게 되면 얘네들이 이쪽으로 건너가야 되는데 건너가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기존에 있던 먹이는 거의 다 먹었어. 이제 먹어갖고 없는데 옆소비에는 먹이가 많아. 그런데 넘어가기가 힘들어. 왜? 추우니까. 그러기 때문에 이제 항상 월동 들어가기 전엔 이런 거 뭐 밀탑 벌집이 있어서 이 개포가 살짝 들려 있는 경우는 상관없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넘어가지 못해서 이제 굶어 죽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생긴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은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제가 이제 보온판을 이렇게 일자로 딱 넣은 게 아니고 살짝 이렇게 비스듬히 이렇게 넣었죠. 비스듬히 이렇게 넣은 이유는 비스듬히 넣어도 되고 여기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살짝 소비 한 장 정도 이렇게 벌려서 보온재를 딱 놔두게 되면 어떤 이점이 있냐 하면 얘네들이 이제 아까도 말했지만 밖에는 춥고 안에는 따뜻하죠. 안에는 뭐 35도 가량 올라가는데 밖에는 뭐 영하 1도 막 이렇게 내려갑니다. 그러면 이 중간에 습이 생깁니다. 중간에 습이 생기죠. 그 습을 이제 밖에도 이렇게 공간을 두게 되면 그 공간 안에 습이 생기기 때문에 이 벌 안쪽에는 따뜻함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원리이기 때문에 이 보온재를 격리판에 바짝 붙이지 말고 벌 한 매 정도를 벌려서 이렇게 보온재를 놓게 되면 얘네들이 보온이나 습도 조절하는데 훨씬 더 편하다. 요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아까 이렇게 이거를 할 때 이렇게 이거를 이렇게 살짝 이렇게 벌려놨죠. 근데 이 벌은 그래도 양호해. 좋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이만큼 덮었는데 만약에 벌이 좀 약하다. 그러면 이 비닐을 다 덮지 마시고 한 3분의 2만 덮으십시오. 3분의 2만 덮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얘네들이 습기가 생기는데 벌이 약하게 되면 이 습기를 잘 처리를 못해요. 그래가지고 여기 이 화분떡에 막 곰팡이가 피고 막 물이 막 줄줄 흐르고 막 이런 일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밖에는 개포랑 이 부지포랑 신문지가 있기 때문에 이 신문지가 그 습도를 어느 정도 빨아들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습도 조절하는데 훨씬 더 유리하다. 이렇게 또 알고 계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신문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렇게 딱 다 이렇게 완전히 해서 이렇게 덮죠. 이렇게 덮는 이유는 이렇게 완전히 이런 식으로 덮습니다. 이렇게 덮는 이유는 밖에서 바람이 이렇게 소문으로 들이치죠. 들이치는데 여기가 딱 신문지로 딱 막혀 있기 때문에 이 바람이 잘 안으로 안 들어가요. 덜 들어간다는 거지. 그러니까 뒤에가 여기가 뚫려 있게 되면 바람이 불면 이쪽으로 바람이 나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바람이 슐술술 나가고 막 그러는데 이게 비닐이가 아니고 신문지로 딱 막혀 있기 때문에 이 바람이 이 소문을 들이친다 하더라도 이 여기가 다 막혀 있기 때문에 압에 의해서 바람이 덜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덜 들어오기 때문에 요거를 몽창 다 덮어주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비닐이 비료포대나 이 비닐로 홀라당 다 덮어버리게 되면 아주 습도가 많이 생기겠죠. 습기가 많이 생기겠죠. 그렇지만 강군은 그래도 괜찮아요. 강군은 상관이 없는데 좀 약군 같은 경우에는 그 습기를 처리하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안에가 이제 곰팡이 균으로 득실득실하게 된다. 이렇게 인식을 하시면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은 이제 봄벌 깨우는 영상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좀 이르긴 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뭐 거의 오늘까지 벌 깨우면은 다 깨울 것 같아요. 다 깨울 것 같아요. 다 깨울 것 같고, 그, 뭐, 망설여지신 분들은 이제 나중에 깨워도 되고, 좀 나는 뭐, 좀 내공이 좀 있다. 자신이 있다. 이런 분들은 이제 그 지금 깨우셔도 뭐 크게 문제가 없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제 러시아 유튜브를 봤는데,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물론 벌 종이 우리랑 뭐 틀린 종인지 뭐 같은 종인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내가 보기엔 비슷해 보이던데, 아무튼 그 사람들은 영하 25도인데도 화분떡 올려가지고 벌을 깨우더라고요. 화분떡을 올려, 영하 25도예요. 영하 25도인데 그 본벌을 깨운다고 이 화분떡을 위에다 올려놓고, 그리고 이제 비닐을 덮고 뭐 이렇게 벌을 깨우고 있는 거를 제가 그 유튜브로 봤어요. 그러니까 그 온도, 밖에 외부 온도는 그다지 크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안에 그 내용물이, 벌이 어느 정도 착봉이 되어 있느냐, 보온을 어떻게 해주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그 벌의 그 성장이 결정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은 크게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자, 아무쪼록 뭐 이렇게 오늘은 봄벌 깨우는 영상을 좀 일찍 보내드렸고요. 이게 뭐 중북부에 있는 분들은 좀 더 이따가 천천히 깨우시기 바라겠고, 뭐 남부지방에 계시는 분들은 뭐 지금 깨워도 크게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자, 꿀벌은 내치고 물러갑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해요.